존경하는 시네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화 오냐오냐 해주기 프로젝트 협회장 국산 영화 변호사입니다. 저는 아무리 악랄하고 끔찍하고 보기 고통스러운 영화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체적인 영화 시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나라는 몇 없으며 인구 1억 미만의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 영화 시장의 발전은 분명 눈부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 시장의 발전을 저해했던 나쁜 영화, 못 만든 영화, 진짜 더럽게 재미없어서 바로 왓챠평점 1점을 주고 싶은 영화들을 그저 헐뜯고 비우는 것만이 해답일까요? 아니면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반면교사 내지는 새로운 시도를 찾아내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보려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만날 영화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을까요? 이에 동의하신다면 오늘의 죄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만나보시죠. 이 영화의 악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개연성, 설정의 허술함, 시대에 뒤처진 재현 방식, 그 외 수많은 죄로 인해 왓챠평점 1.7이라는 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는 망작, 쓰레기, 말아먹을 등의 다양한 타이틀이 있는데요. 과연 이 영화는 정말 쳐 죽일 영화일까요? 구제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쓰레기일까요? 지금부터 영화의 행적과 함께 이 영화의 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주입니다. 예, 주인공 이름이 주입니다. 친구인 이, 예, 사람 이름이 이입니다. 스타 결승전에 나간다고. 이는 자신이 프로게이머인 걸 자랑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는 이의 인기와 명예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주는 게임방에서 시간을 축내며 오락실 종업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돌아온 일상, 여기서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나가요. 안 들려요? 못 들었어요? 기발년 말하는 싸가지 마 이거. 씨, 야, 짜장면 안 먹어봤어? 너 지금 장난하는 거지?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왜 이래? 뭐 하세요? 예? 현실의 깝깝함을 게임에 대한 환상으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는 마침내 성냥팔이 소녀와 만나고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게임에 접속하게 됩니다. SM에서 제공하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게임입니다. 접속 끝내 얼어 죽게 해야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게임의 목표를 요약하자면 그녀 주변의 모든 것을 막아서서 자신을 추억하며 죽도록 하는 것입니다. 꿈꾸는 환상 속의 주인. 애석하게도 영화에 진짜 올라는 지금부터입니다. 어디서부터 게임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가기 시작하죠. 바로 서주십시오. 그리고 갑작스러운 조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설명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소를 두고 다툽니다. 5인조와 조폭은 성소에 몸을 두고 다투고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라라가 선역인 것 같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할라 포인트 매거진 4개. 무기를 파는 오뎅집. 부상당한 라라를 뒤쫓아온 주가 구하자 라라는 주와 함께 힘을 합칩니다. 저쪽이에요. 아까 그 나이트. 주와 함께 습격한 나이트클럽에서 라라는 춤을 춥니다. 그리고 총을 쏩니다. 이게 제 최선의 요약입니다. 부상당한 라라는 주에게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주의 시야에 병원으로 가면 승리 확률이 빵이 된다고 하자 주는 가차없이 라라를 버립니다. 그런데 도시에 계엄령이라도 내려진 듯 분위기가 삼엄합니다. 방향을 틀어 도망치는 주. 갑자기 미사일이 주를 추격합니다. 그때 주를 도와주는 한 노인. 추적장치요?
추적 장치가 있는 카드키를 버려버리고 자신을 진짜 원조 정보 복덕방 방장 추풍 낙엽이라고 소개하곤 사라집니다. 진짜 원조 정보복덕방 추풍낙엽? 그리고 영화는 성소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라이터 가스를 마시며 죽어가던 성소. 그녀는 자신의 옛 연인 가준호를 추억합니다. 서브 빌런 오비견. 준호 하면서 죽어가는 성소를 발견한 준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줄 착각하고 성소를 옮기다가 시스템에 표적이 됩니다. 그때 나타난 친구 이. 이번 한 번뿐이야. 친구로서 널 봐주는 건. 성소를 안전한 장소로 피신시킨 주. 이 새끼가 제일 위험하네요. 그때 추풍낙엽의 홀로그램이 그들을 만리장성으로 인도합니다. 만리장성에서 깨어난 성소. 주의 총, 가로치고 사실은 라라의 총을 들고 라이터를 팔러 나갑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다 쏴 죽여버립니다. 이런저런 사람 다 쏴 죽입니다. 그래서 스타가 됩니다. 쿨하잖아요. 그대로 땡겨버리잖아요. 다 달려. 주는 성소가 사라진 걸 깨닫고 그녀를 찾기 위해 추풍낙엽을 찾아갑니다. 추풍낙엽은 주에게 오뎅을 찾아가 고등어를 받으라고 하죠. 성소가 게임의 목표에서 주체가 되어버린 버그를 해결하려 합니다. 궁지에 몰린 성소는 자살을 통해 시스템을 협박합니다. 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스스로 인질이 되어 버티고 있습니다. 총알이 남아있다면 절 쏠 것입니다. 저를 많이 원망하니까요. 여기서 무슨 캐릭터 디벨롭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가수를 찍은 내가 아니야! 결국 시스템의 최선봉 주의 친구 이가 성소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주는 추풍낙엽에게서 성소를 구출할 계획과 방법을 전해 듣습니다. 어차피 내부는 날씨처럼 그때 성소가 잡혔는지 어떻게 알고 왜 구출하려고 하는지는 묻지 마십시오. 중앙까지 도달할 저도 모릅니다. 주는 고등어를 낚으며 각성을 합니다. 낚시만큼 좋은 거. 일명 고등어야. 고등어. 그렇게 낚은 고등어. 108. 장난감이잖아요. 맞아. 주가 각성을 하긴 한 건가요? 이용한 거야. 그래야 훨씬 투항하시오. 그때 시스템에서 협박이 시작됩니다. 황장님은? 난 여기서 할 일 있어. 추풍낙엽은 그들을 살리려 희생합니다. 황장님은요? 그리고 다시 살아난 라라와 함께 성소를 구하러 갑니다. 야, 이 새끼야. 우댕이 형! 그거 뭐야? 고등어요. 진작에 그거 쓰기 들어온다.
라라의 희생을 통해 주가 도착한 곳은 현실과 가상이 혼동되는 카오스입니다. 미쳤어? 그리고 이와 주의 1대1 대결이 펼쳐집니다. 게임일 뿐이야. 이게 게임이라고? 친구로서 날 봐주는 거 한 번뿐이라 그랬지. 매트릭스 따라하는 장면도 몇 번 나오고요. 미안하지만 떠나줘야겠어. 미안하지만 인질이 돼줘야겠어. 앞장서! 시스템의 중심부에 들어온 주. 고등어의 배터리가 다 떨어지자 그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성소는 이미 버그가 고쳐져 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게임은 배드엔딩으로 끝이 나죠. 다시 현실로 돌아온 주. 여전히 게임방 종업원을 동경하며 갑갑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영화도 끝이 나죠. 이 씨발. 예, 결말이 두 개입니다. 주가 성소에게 라이터를 건네자 성소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폭파시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낙원에서 주와 함께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진짜 끝. 지금부터 변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영화는 장르 영화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소재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처럼 장르의 법칙을 철저히 따라가며 관객의 호응을 요구하려는 영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리 코다르 감독의 영화처럼 장르의 도식 위에서 자신의 철학을 풀어내는 영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그분들의 것만큼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명 1. 어이없는 개연성. 이 영화는 왜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이 영화의 주제는 약견 재상비상 측견 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지극히 불교적인 주제입니다. 영화는 초반부에서부터 현실과 상상을 불교적으로 섞고 있습니다. 안 가시고 뭐 하세요? 영화가 현실과 과상을 굳이 구분짓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에나 다름없습니다. 폐쇄적인 내러티브 구조를 무너뜨리고 영화 이미지의 환영을 파괴하려는 영화들을 바로 모더니즘 영화라고 합니다. 모더니즘 영화는 보통 누베바그의 거장 장리 코다르의 영화로 대표되는데, 이들 영화의 특징은 제3의 화면을 영화 내에 꾸준히 삽입하거나 자막을 넣는 등 영화 이미지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해체하고자 합니다. 영화를 관객들이 믿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영화 속 무자비한 개연성과 제3의 화면, 자막의 의도는 모더니즘 영화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화 이미지를 파괴하면서 역설적으로 영화 속 이미지를 게임이라고 믿게끔 만들려는 시도는 시뮬라크르를 시뮬라시용하는 시뮬라크르의 현대사회, 환상과 현실이 뒤섞여가는 우리의 삶, 우리 세계의 원본성은 얼마나 덧없는가, 삶의 허상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소재는 모더니즘 영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미지로서의 삶, 환영적인 삶을 지각하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볼 것이라. 이 영화가 장선우 감독의 자기 반영성이 짙은 영화라고 이해할 시 개연성의 결여에서 오는 당혹감은 줄어들 것입니다. 죄명 2. 설정의 허술함.
앞서 말씀드렸듯 이 영화는 여느 SF 영화처럼 치밀하고 믿을만한 설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설정들의 독특함은 눈에 띕니다. 고등어 말고요. 오뎅집에서 무기를 파는, 이거는 존 윅에서나 보던 거 아닙니까? 이런 설정을 왜 다른 한국 영화는 시도하지 않나요? 어째서 당구장, 복덕방같이 비밀이 있고 폭력이 가담할 것만 같은 이미지의 공간에서만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겁니까? 폭력과 비밀은 생각보다 도처에 있고 우리는 그걸 모른 채 살아갑니다. 오뎅집에서도 무기를 팔 수 있는 겁니다. 믿겨지기를 포기한 이런 뻔뻔한 설정을 시도하는 점은 안전함을 추구하는 현재 한국 장르 영화에게 분명 자극이 될 것입니다. 죄명 3. 시대에 뒤떨어진 재현. 이 영화엔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속칭 빠은 장면들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나이트클럽 장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라라의 역을 맡은 배우 진성은 당시 중국과 한국에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인물입니다. 현대 무용가로서 그리고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로서 말이죠. 그 배우가 연기한 라라가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며 자신의 육체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을 거대 자본이 들어간 한국 영화에서 근 50년 내에나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 외의 정상 참작 사유. 이 영화가 세상에 등장하고 나서 대한민국을 사이버펑크적 혹은 SF적으로 재현하려고 시도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숱한 실패를 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성소재는 장선우 감독의 전작 나쁜 영화와 왕가희 감독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영상미, 그리고 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세기말적 태페미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총기 사운드가 매우 훌륭합니다. 지금 라라의 첫 등장, 총격신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곡성의 음악을 담당했던 달파란이 담당한 성소재의 음악은 신비로움을 넘어서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 짜장면으로 맞아볼래, 이렇게 뻔뻔스러운 연출이 또 있을까요? 환상이든 아니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저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머릿속에 흥미로운 물음표가 가득하게 만들죠. 음악부터 샷, 대사, 상황, 모든 것이 부조화스럽습니다. 마치 타란티노의 영화처럼 말이죠. 영화 중반부 이후 각성한 성소의 모습은 옛날 90년대 세기말 일본의 SF 애니메이션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아키라, 오시이 마모루의 공각기동대, 이런 아름다운 장면들을 영화를 쓰레기로 치부하며 함께 매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변론. 이 영화 분명 짜임새가 엉망입니다. 대충 이런 말 하려는구나, 이런 거 가져다 썼구나는 알겠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유치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다른 영화들과의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형 블록버스터는 1997년 쉬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부분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를 모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러합니다. 그런데 왕가의 영화가 떠오르는 이미지와 동양적 색채를 버무려 한국형 SF 블록버스터의 새 가능성을 시도한 이 영화, 키치적이고 뻔뻔스러운 이 영화를 그저 망작, 쓰레기, 말아먹을 영화라고 치부해버리는 것이 과연 정당할까요? 2002년 당시 장선우 감독의 망언, 이 영화의 충격으로 인해 여러 피해를 보았을 관객분들과 영화계 종사자분들을 생각하면 이 영화에는 1.7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1년 이 영화는 재평가받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장선우 감독도 그 말을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사람들의 노력을 부끄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됨을 긍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화계를 더 다채롭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을 2.0점으로 감형해 주실 것을 시네필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변론의 국산 영화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